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435쪽. 중과세율. 무겁게 과세하는 세율. 무거울 중차죠? 표준세율이 아니라 지금부터 뭘로 간다? 중과세율. 435쪽. 찾았어요? 네, 표준세율이 끝났어요. 그래서 표준세율보다는 무겁게 매기는 게 뭐다? 중과세율이다. 취득세를 과세할 때 무겁게 과세하는 세율, 중과세율이다. 그래서 거기 박스 나와 있네요. 그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이세요. 그럼 기초는 첫 번째 줄만 배웁니다.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중과한다.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무겁게 과세하겠다. 중과세율. 그럼 일단은 뭐를 알아야 돼요? 사치성 재산의 종류를 알아야 되네요. 그럼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5개. 글씨가 5글자죠? 5글자니까 5개요. 첫 번째 별장. 별장을 취득하면 사치. 그 다음 두 번째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그 다음 세 번째는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그 다음 네 번째는 고급 선박. 고가 붙었어요. 그 다음 5번째는 뭐다? 고급 주택. 일반 주택이 아니라 고급 주택. 이 5개를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사치성 재산. 나와 있네요. 일단은 종류를 꼭 기억해야 돼요. 사치성 재산,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고급 선박. 다 느낌이 뭐다? 부동산이잖아요. 별장은 뭐다? 토지 건물. 그 다음 골프장은 토지. 이 골프장은 특정인만 취득하는 항상 회원제 골프장이죠. 그 다음 고급 오락장도 뭐다? 토지 건물. 고급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서 선박 빼고는 다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 고급 주택도 토지 건물이죠. 선박 빼고는 다 부동산이다. 그래서 종류를 알아야 돼요. 5개. 그럼 5개 일명 뭐다? 별골 고고고. 쓰리고네. 별골 쓰리고. 또 화토장이 나오네요. 쓰리고 때리니까 별골이다. 누가 쓰리고를 때렸어? 오선주가. 벌써 성이 오씨잖아. 오강하고 관련이 있네. 별골 쓰리고라고요. 고 이렇게. 우리 처갓집이 고수톱을 엄청 좋아해. 꼭 명절 때 가면은 밤 새면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고수톱을 써. 난 처음 봤어. 아니 한두 시간만 쳐야지 애들이 보고 있잖아. 자, 그럼 잘 봐요. 이제 어떻게 중과한다. 어떻게 중과한다. 이 표준세율이죠. 그죠? 표준세율에 잘 들어야 돼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중과할까? 표준세율 보다는 무겁게 매기는 거죠. 합칩니다. 몇 프로를 합친다? 8%를 더합니다. 표준세율에 8%를 더한다고요? 그럼 8%를 법조문으로 풀어야 돼. 법조문으로 8%를 뭐라 그런다? 8%를 4배를 더한다. 표준세율에 4배를 더하는 거예요. 4배. 4배는 분수로 뭐라 그래요? 100분의 400을 더한다. 표준세율에 4배를 더한다. 그 다음 4배는 뭐의 4배일까?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4배를 더한다. 100분의 400을 더한다. 이렇게. 그래서 3가지로 표시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결국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중과 기준세율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네 배를 더한다. 알아들었나요? 중과 기준세율. 자, 나왔다. 여기서 중과 기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 2%. 표준세율을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2%에 4배를 곱하죠? 그러니까 몇 프로와 똑같다? 8%. 뭐의 4배라고요?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다. 그럼 4배는 과거의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6글자로 중과세 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로 사용하겠다. 2%. 오른쪽 1번 까만 거 나와 있죠?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8%를 이렇게 법조문으로 푼 거라고요. 이렇게.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몇 프로를 더한다? 8%. 8%를 법조문으로 풀 때는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다? 4배. 8%에 8%. 8%. 그럼 뭐만 암기하면 끝나는 거야? 4배만. 4배만 암기하면 끝나잖아요. 사채성 재산을 취득하면 누구 배가 아파? 4배. 친구가 별장을 신축해서 앞에 와서 자랑하네. 계속 자랑해. 고급 주택을 취득했다고 계속 자랑해. 여성의 특징은 뭐다? 입을 다물지 못해요. 너 앞에만 얘기해 줄게. 분명히 여성은 다른 데 가다 떠들어요. 떠들면서 너만 알아라 이러고 계속 퍼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여자는 절대 뭐다? 중요한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밖으로 새어나가는 거는 떠듭니다. 특징이. 진짜 떠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질근질해서 못 살아요. 내가 저 피 3천 주고 이사 갔다 그랬잖아. 그죠? 계약할 때 당신만 알아라 그랬어. 당신만 알아라. 근데 3개월 후에 전화와 처남이 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데 3천 피 주고 샀냐? 너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 나는 집사람 앞에만 얘기했잖아. 벌써 알고 있는 거야. 근질근질해서. 우리 남편 미쳤다고. 자, 그 다음 넘어가고. 넘어가시오? 넘어갔잖아 이거. 그 기초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근데 별장이 뭐예요? 구체적인 건 안 나왔네. 별장은 원래 주택이에요. 원래 주택인데 어쩌다 한번 휘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돼요. 잠깐 느낌이 뭐다? 비싼 거죠? 자, 그 다음 골프장은 땅이고 고급 오락장이 뭐예요? 책에는 없는데 기초니까. 고급 오락장은 다 한 번씩 왕년에 겪어봤죠? 그쪽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고급 오락장 안 가봤어? 진짜야? 안 가봤구나. 대표적으로 도박장. 정선에 가면 카지노장이 있죠? 그런 게 고급 오락장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경험했잖아. 그쵸? 그 다음 나이트 클럽. 처녀 때 안 가봤어? 나이트 클럽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봤잖아. 왜 안 갔다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단체 회식할 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나이트 클럽. 그리고 뭐야? 룸살롱. 남자들은 룸살롱을 갔다 와야 진정한 남자가 되는 거다. 룸살롱. 그 다음 요정. 이런 데가 고급 오락장이에요. 남자분들 겪어봤잖아. 룸살롱. 저도 직장을 다닐 때 영업부에 근무했어요. 대기업. 그럼 밑에 하청업체가 수천 개 되잖아. 수백 개. 그죠? 막 줄 서 있어. 술 산다고. 그럼 우리 부장 과정이 나이트클럽 룸사롱을 좋아해. 저는 제일 밑에니까 같이 따라가. 와 그러면 가야지. 그래갖고 전화해 집에. 그럼 내가 딱 전화 걸지. 사모님 지금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모르고 못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들어갑니다 하니까 그러면 여자분이 되게 고마워해요. 잘 보살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딱 들어가잖아. 하얀 와이셔츠에 립스틱을 묻히고
그럼 그때는 여자분이 또 빨아서 데려서 입혀서 또 출근시켜요. 그럼 여자 입장은 어떤 생각해? 얼마나 처자식을 위해서 새벽까지 그렇게 일을 했냐 이거지.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데려서 립스틱이 막 등까지 묻지?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상환 사치성이요. 사치성.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초에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급 주택. 자, 밑에 적을 때가 있죠? 이 범위를 알아야 돼. 기초는. 요거 이제 책이 없지만 꼭 알고 가자고요. 일반 주택이 아니라 고급 주택. 435 제일 밑에 허연대 적을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주택이잖아. 출시는. 고급 주택은 사치성이에요. 그래서 세법은 뭐다? 고급 주택은 단독주택과 그 다음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세법은 단독과 공동으로 나누어서 고급주택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고급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서 책이 없어요. 지금 1월 달에 기본서가 나오면 고급주택의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 고급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사례는 4가지가 있어요. 이거 이번에 출제 예정이에요. 4가지. 그래서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 돼서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은 2가지로 나눠요. 2가지. 1번, 2번 이렇게 1번, 2번. 그다음 전체적으로 몇 가지다? 6개.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는 6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 돼요. 고급주택. 그럼 단독. 첫 번째 요건은 뭐다? 연면적. 전체 면적이죠? 연면적. 주택의 전체 면적이 331초가. 그럼 331제곱미터 초과는 약 몇 평 넘어가는 거다? 100평. 평수는 안 나오죠? and. 그래서 이거는 무슨 조건이다? 연면적 조건이다. 그럼 331초가 and 이제 건물 가격. 건물 가격이에요. 건물 가격으로 9천 초과가 돼야 됩니다. 9천만 원 초과. and 이제 주택 가격. 주택이죠. 주택 가격. 주택 가격으로 6억이 넘어가야 돼. 6억 초과. 이렇게. 그럼 이 6억은 공시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 토지 건물을 합친 가액이 공시 가격이죠. 공시 가격이 뭐다?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발표해요. 공시 가격을 지방에서는 5글자로 어떤 용어로 사용한다? 시가 표준액. 공시 가격. 공시 가격이 뭐라고요? 토지와 건물을 우리의 아파트, 우리의 단독 이렇게 합쳐서 발표해요. 토지 건물을 합친 가액이 6억 초과. 공시 가격. 시가 표준액. 그래서 3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이 단독주택은 뭐가 된다? 고급주택이 돼서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그럼 부자들은 설계를 어떻게 해? 신축하는 경우 330으로 설계해. 그러면 일반주택으로 돼버리는 거야. 또는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시골집은 살 수 있죠? 건물 가치가 8천만 원짜리를 취득하면 일반주택이 돼버려요. 그럼 3가지가 뭐다? 동시 충족될 때만 고급주택이에요.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일반주택이라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에 충족이 한다면 이제 땅, 대지면적. 대지면적 기준이에요. 땅, 대지면적이 662초가 약 몇 평이에요? 200평 초과. 그럼 설계할 때 어떻게 해? 땅을 660으로 설계하면 일반주택이 돼버려. 662 초과. and 똑같죠? 9천 초과. and 6억 초과. 요렇게
그래서 대지 면적도 여기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일반 주택이다. 그럼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이 대지 면적과 연면적 이 숫자가 뒤바뀌면 안 돼요. 절대로 뒤바뀌면 안 된다. 뒤바뀌면 집이 서 있나요? 쓰러져 있나요? 뒤바뀌면 집이 쓰러지죠? 쓰러지지 않겠어요? 안 쓰러진다고?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에 충족이 안 되면 이제 단독주택에 뭐를 갖고 따진다? 시설. 단독주택의 이제 시설 갖고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럼 시설은 단독주택에 뭐가 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9천은 안 따져. 자, 외우지 마세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다 건물 가치는 9천이 넘어가는 거죠?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있으면 건물 가치는 다 9천으로 넘어가는 걸로 봐. 그래서 9천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다 9천이 넘어가니까. 그러나 시골집은 쌀 수도 있죠? 쌀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가격은 얼마가 넘어가야 된다? 6억 초과.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9천이 들어가면 틀린다. 다 9천 넘어가므로. 그럼 여기에도 충족이 안 되면 4번은 단독주택이면 에스컬레이터 또는 보다 6, 7 이상 풀장 6, 7 이상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6, 7은 약 몇 평일까요? 20평 이상. 그럼 단독주택에 마당에 딱 20평 이상 수영장이 있어. 그럼 땅값만 해도 수억이 되는 거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6, 7 이상 수영장이 있다. 6, 7 제곱미터 이상 20평. 그러면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또는 6, 7 이상 수영장이 있을 때는 가격을 안 따져. 무조건 사치입니다. 9천 다 넘어가고 집값이 6억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안 들어가는 거는 에스컬레이터. 6, 7 이상 수영장은 숫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은 네 가지가 있다.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라고요. 자, 그 다음 단독주택으로 갑니다. 공동으로 들어가네요. 공동은 이제 뭐를 갖고 따져? 자기가 사용하는 전용면적. 전용면적을 갖고 따져요. 그럼 전용면적은 245초가 약 몇 평일까요? 74평 정도. 245. 전용면적이에요. 공유면적을 제외한다고요. 전용면적이 245초가. 그럼 평수로 약 몇 평이다? 74평. 그럼 74평짜리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지 건설회사가. 그럼 공급면적은 아파트가 100평이 넘어가는 거야. 팔기 힘들어요. 그러나 가끔가다 해운대 쪽 지어요. 해운대 가끔가다 지어. 그러나 부자들은 넓은 평수를 선호하죠. 경쟁률이 막 몇백 대 1이 됩니다. 그래서 9천은 안 따져. 왜? 다 9천 넘어가니까. 그러나 시골집은 쌀 수도 있죠. 6억은 따집니다. 초과 이렇게. 자, 그 다음 이건 단층형이야. 그러나 계단이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복층형. 이건 단층형이고 단층형. 그럼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은 이제 전용 면적이 넓어지겠죠? 274초가 계단 면적 등을 포함합니다. 숫자가 달라요. 274초가 9천은 안 따져. 6억은 따집니다. 이렇게 6개가 있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고급주택의 범위. 그래서 복층형은 계단 면적 등을 포함해서 274. 초가 9천이 넘어가니까 9천은 안 따져. 6억은 넘어가야 돼. 이게 고급주택의 범위입니다. 일단은 적어 놓고 고민해요. 그럼 구분할 때
여기 보세요. 9천은 안 들어가요. 여기 9천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돼? 다 9천 넘어가니까. 9천은 어디에만 들어간다? 연면적, 대지면적에만 9천을 씁니다. 여기 9천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 9천 넘어가므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다 6억 초과인데 어디에만 6억 초과가 안 들어간다? 에스컬레이터 67 이상 수영장은 무조건 사치다. 다 6억이 넘어가므로 만들 필요가 없다. 6억이 안 들어가는 거는 한 군데예요. 9천이 들어가는 거는 두 군데예요. 밑에는 9천이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과정에서 고급주택 범위 한번 들어보고 한번 갔어요. 기본서 나오면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럼 기초는 몇 가지만 정리하라. 가장 중요한 숫자, 연면적 조건, 대지면적 조건, 단층령, 전용면적, 복층명 요거 네 가지 숫자 딱 기억해야 돼요. 네 가지 숫자를 기억하고 나중에 살 붙이면 되잖아요. 네 가지 숫자를 딱 중심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쭉 이제 복습을 통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그럼 여기 6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고급주택이죠?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중과세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자, 해당이 됐어. 자, 고급주택을. 자, 처음에 주택을 사잖아.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10억짜리 취득했어. 주택을 10억짜리 계약서를 썼다고요. 10억짜리 취득했슈. 그럼 표준세율의 8%가 늘어나는 게 중과세율이죠? 그럼 10억짜리 거래하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3%. 9억 초과니까 그러니까 표준세율을 알아야 돼. 그럼 10억짜리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3%. 표준세율 여기에다 몇 프로를 더한다? 8%. 그러면 몇 프로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 11%. 세금 폭탄입니다. 그럼 10억에 11%면 취득세가 1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폭탄을 매기는 거야. 이렇게. 근데 사지 않고 뭐 한다? 신축할 수도 있죠? 다른 것도 다 똑같아. 원리가. 신축하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원시취득이잖아. 신축하면 몇 프로? 2.8. 그러니까 표준세율을 알아야 뒤에가 나오죠? 공통은 몇 프로 더한다? 8%. 그럼 8%를 더하면 신축하면 몇 프로다? 10.8%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공통은 몇 프로를 더한다? 8%로 더하면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이 나온다고요. 똑같아요. 원리는 증여받았다. 그럼 사치성을 안 하고 증여받아. 내가 증여받으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증여받으면 비영리가 아니죠? 몇 프로? 3.5. 그럼 여기에다 몇 프로를 더해? 8%. 그러면 전체 중과세율은 11.5%. 이 뒤에가 뭐다? 중과세율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을 알아야 전체 중과세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원인에 따라 표준세율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과세율은 8만 더하면 되는 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이 네 가지 숫자 꼭 기억하라고요. 자, 나왔다. 아까 연 두 번째 나왔죠? 아까는 무슨 년이었어? 2년, 4년이 많은 년. 그럼 여기 연 났다. 2년은 어떤 년이야? 331년 숫자가. 331년. 한 일이 들어가야 돼요. 331년이요. 나 읽었어요. 이러니까 상담실 가서 일러. 2년 전연한다거나 전연이라 한 적이 없어요. 말은 넘어가면 부풀리게 더 있죠. 그죠? 연하면 33만년. 잘 봐요. 33만년 만나서 땅이잖아. 이거 땅값이 2배로 뛰었는데 이거 2배잖아. 2배로 뛰어서 단독에서 살다가
단독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이야. 숫자가. 그럼 이사 오는 날을 우리는 이사철이라 그래요. 가운데가 7이 들어가야 늘어난 거예요.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요? 이사철 7 이렇게. 간단하죠 숫자가?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노량진에서 원조입니다. 알아들었나요? 제가 원조예요. 이런 거 하도 못 외운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연구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딱 연나면 33만 년 만나 땅값이 2배로 뛰었네. 단독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을 이사철이라고 얘기한다. 복도 많아요. 복층형 이렇게. 좌우간 자꾸 봐요. 고급 주택의 범위.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연나면 어떤 년을 기억하라. 33만 년 이것만 나라도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납세 절차로 들어가요. 중간에 할 필요 없고요. 437 납세 절차. 별 하나 딱 붙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율을 곱하면 세금 액수가 나오죠. 납부해야죠. 신고하고. 납세 절차. 마지막 코스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라고요. 그럼 세금은 지방세는 어디에다 납부할까요? 납세지. 나와 있죠?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지방세는 항상 어디로 간다? 밑줄 긋고 소재지.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세금이 되죠? 일반 경비에 사용합니다.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힘센 자가 걷어간다. 누구다? 특광도. 뭐 자치시는 그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지금은 특광도. 그리고 자치시에서는 자치시가 걷어가고 자치도에서는 자치도가 걷어가고 이런 건 출제 안 돼요. 그냥 줄여서 뭐다? 특광도세다. 자, 그 다음 징수 방법.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징수 방법은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법정 신고 기한이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뭐 해야 돼?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럼 납부하면 뭐를 주는 거예요? 취득세. 영수증을 준다고요. 세법은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영수증을 받고 등기소에 등기 접수하죠? 등기서류에 합쳐서 그럼 여기까지 배우는 게 세법이에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럼 일반적인 거는 며칠이다? 60일. 그러나 상속받잖아. 그럼 여기에 취득일은 언제예요? 취득은 몇 가지로 나눈다? 4가지. 4가지잖아. 유상 취득하면 잔금지급일,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 증여받으면 계약일, 자기가 건축했으면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근데 취득일은 취득의 종류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해. 아까 배웠잖아. 유상, 무상, 원시, 간주 취득에 따라 취득일은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자, 그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근데 이제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예요? 사망일, 상속개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다?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 있는 경우는 9개월입니다. 상속만 6개월, 9개월. 나머지 전부 60일입니다. 그래서 1번 원칙 일반적인 경우 며칠? 60일. 괄호는 보지 마세요. 취득한 날로부터 괄호는 보지 말라고요. 넘겨요.
허가일 이런 건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출제된 적이 없어. 넘기면 며칠이란 단어가 나와. 60일. 60일이래. 그리고 상속은 알아야 돼. 두 번째 줄. 상속은 상속계시일에 속하는 달에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돼? 말일. 날짜 계산 안 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괄호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에 있는 경우는 몇 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9개월. 상속만 6개월 9개월이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그럼 증여 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거기 네모 나왔네. 증여.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 계약서를 쓴 순간 취득행위가 일어나죠? 그래서 증여 계약일로부터 역시 며칠? 60일. 증여 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라고요? 계약일. 60일이요. 상속은 6개월, 9개월. 왜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에요? 상속재산 분할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49제도 안 끝났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분은 49제 지내잖아요? 안 끝났는데 60일은 너무 빠르다. 상속재산 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는 그대에게 60일은 너무 빠르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며느리 등의 공통점은 뭐예요? 내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작은 엄마 이렇게 쭉 오잖아. 처음에 막 곡소리네. 한 10분 동안. 어디서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심리 밖에서도 들려. 딱 끝나면 똑같이 그쳐. 그친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논밭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야. 딱 돌아보면서 이제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봤어요. 딱 사람 심리가 딱 돌아본다고요. 할아버지 농사 짓던 거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 생전 한번 안 오다가 울음소리가 아주 기가 막혀.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이게 신고 납부다. 자 그럼 출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그러니까 신고 납부를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뭐다? 세금에 가산한다. 즉 취득세에 가산하는 거죠.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보통징수가 뭐라 그랬어요? 통보하고 걷어간다. 즉 고지납부. 고지납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그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네. 그럼 이행을 안 하면 취득세가 늘어나요? 가산세. 세금이 가산된다. 계산해 보니까 가산세가 20만 원이야. 그럼 취득세가 100만 원에서 얼마로 바뀌어요? 120만 원짜리.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고지서로 통보해서 걷어가는 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 가면 가산세가 붙으면 신고 납부하면 틀려요. 정부가 세금을 늘려서 보통징수한다.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죠? 그럼 고지서를 딱 보면 뭐가 찍혀 있어요? 납기인의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이 찍혀 있죠? 그럼 납기 내에 얼마 내면 끝나는 거야? 120. 그러나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납기 후 금액을 은행에 내야죠? 그럼 납기 후 금액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가산금. 그래서 가산금은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늘어나는 거야? 연체이자. 그래서 연체이자를 세법에서는 가산금.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왔다. 120만 원. 연체하지 마세요. 연체 방지를 위해서 연체하면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금. 이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입니다. 원칙은
신고 납부한다. 안 하면 무슨 징수한다? 안 하면 보통 징수한다. 고로 취득세는 신고 납부 방법만 있다. 틀려요. 예외적으로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 다시 취득세는 가산세 제도만 있다. 틀려요. 끝까지 버티면 가산금도 부탁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 원칙은 신고 납부한다. 안 하면 예외적으로 무슨 징수한다고요? 보통 징수. 그래서 기초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징수 예외. 자, 보통 징수 나와 있어요? 보통 징수는 뭐가 있을 때? 가산세 밑에.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한다? 보통. 1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보통 징수 아래. 1번. 자,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뭐를 합쳐서? 가산세를 합쳐서 무슨 징수 방법으로 간다? 보통 징수. 보통 징수로 바뀌어요. 가산세가 붙으면 합쳐서 무슨 징수한다고요? 보통 징수. 그럼 칠판 한번 보세요. 우리 다 배웠잖아. 이 가산세는 뭐와 뭘로 구분할까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뭐다? 납부로 반드시 구분해야 돼. 시험장에 가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한다. 총론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잖아. 기억. 이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야.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40, 20, 10%의 가산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거 꼭 암기해야 돼요. 율. 세 가지죠?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무신고해. 무신고하면 몇 프로 세금이 늘어나? 20%. 그 다음 적게 신고하죠? 과소. 적게 신고하면 10%. 10% 늘어나요. 그러나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사기 부정. 사기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신고를 안 하면 몇 프로 늘어난다? 40. 이 세 가지 숫자는 뭐와 관련된 숫자다? 신고불성실. 절대 납부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20, 10, 40이 무신고, 적게 신고, 사기 부정이 뭐예요?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죠? 거래를 은폐해서 무신고하면 걸리면 40이야. 그 다음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적게 신고하죠? 다운 계약서를 쓰고 신고하면 사기 부정이에요. 그 부분에 40. 아무런 말이 없으면 20, 10.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40이에요. 이거 사자가 들어갔잖아. 사자 40. 그래서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면 무조건 몇 프로? 40. 그래서 사기 부정은 죽여 살려. 죽여야지. 그러니까 사형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 납비거 개정법에 하루하루 따져. 1일. 하루하루 따져요. 그래서 0.025%씩 붙습니다. 하루하루 따져. 지연 일자에 따라.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손해야. 그래서 하루하루 얼마 따진다? 0.025%씩 늘어간다. 그래서 0.025%가 중요한 게 아니라 0.025%는 신고가 아니라 무슨 가산세라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지연 일자에 따라 계속 일정 한도까지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납세 절차네. 자, 그다음에 올라가요. 2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동그라미 2번 올라가서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438쪽 위에 2번 찾았어요?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세 번째 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내야 돼. 그래서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절대 2번은 60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찾았어요? 등기하려는 경우는 등기 등록 전까지. 이 얘기는 뭐다?
접수할 때까지 취득세 영수증을 챙기고 등기소로 가라는 뜻이에요.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럼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죠?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그럼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근데 60일까지 기다리나요? 잔금이 끝났어. 불안나기 때문에 60일 전에 뭐를 해? 등기를 먼저 하지. 예를 들어서 15일 만에 등기를 먼저 해서 불안하니까 잔금 끝나면 동시에 대법원 등기 접수가 들어가요. 그럼 등기하려는 경우는 취득세는 이해를 안 써요. 빨리 하는 거니까. 그럼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접수해줘? 등기 접수하는 거잖아. 그럼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고 가라는 뜻이에요? 등기 등록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 즉 접수할 때까지 내고 가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2번이. 저간 등기자가 들어가면은 60일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유는 이유는 뭐다? 이거는 법정 신고 기한 이전에 등기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전까지 신고 납부. 전까지는 언제를 얘기한다? 등기 접수할 때까지 취득세를 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60일. 등기자가 들어가면 전까지 신고 납부. 자, 요 정도 기초.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오른쪽 439 면세점 제도가 나오네요. 자, 취득세는 무슨 제도가 있다? 면세점.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면세점은 취득세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짜리를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얼마이야? 이 숫자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50만 원은 이하를 얘기한다. 미만하면 틀려요. 이하는 50만 원을 포함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 가액을 얘기합니다. 세액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취득가액이다. 숫자 앞뒤로 항상 시험장에 가면 조심해야 돼. 가액. 세액하면 틀린다고요. 그럼 취득가액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가액은 아까 배웠잖아. 뭐다? 과세표준.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이라고 아까 배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잖아. 예를 들어서 4%짜리다. 50만 원에 4%짜리면 세금 액수가 얼마 나올까요? 얼마 나와요? 50만 원이 과세표준이잖아. 그럼 4%짜리라면 취득세는 얼마? 2만 원. 그래서 2만 원까지는 안 걷겠다 이거지. 취득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소재지 지자체죠? 전라도 땅을 사면 전라도 땅 소재지로 가야 돼요. 2만 원인데 교통비가 더 들어가죠? 그리고 정부 입장은 세무 업무가 번잡하고 납세자는 실익이 없잖아요. 교통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안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2만 원까지는. 그래서 50만 원은 뭐를 얘기한다? 가액.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액하면 틀려요. 거기 50만 원 옆에 가액이라고 나왔죠? 세액에 속지 말자. 그럼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잖아요. 꼼수 부리죠. 꼼수 부리잖아. 분할 취득합니다. 꼼수 부리니까 나누어서. 그 하나의 물건을 나누어서 취득할 수 있네. 꼼수 부려. 꼼수. 이게 하나의 부동산이야. 하나의 부동산. 그래서 1월 달에 분할 취득해. 50만 원. 50만 원짜리 취득해. 그럼 세금이 없잖아요.
세금이 없죠? 그 다음 5월 달에 또 50만 원짜리 취득해. 그럼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럼 이렇게 계약서를 쓰면 계속 세금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몇 건이야 이거? 2건. 2건이죠? 단 2건이지만 이게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몇 건으로 받는다? 한 건으로 봐서. 그럼 한 건은 얼마야? 100만 원. 100만 원으로 봐서 과세한다. 이렇게 법이 있어요. 100만 원은 과세하잖아요. 50만 원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거기 면세점 봤어요? 2번 토지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으로부터 포인트는 1년 이내야. 시험장에 가면 2년 이내에 하면 안 돼요. 숫자는 암기하지 마세요. 왜 1년이야? 1년 이내에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뭐다? 한 건 또는 일구의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한 건으로 본다는 거죠. 몇 년 이내? 1년 이내. 왜 1년일까요? 최소한 세금은 1년에 한 번 걷겠다. 알아들었나요? 1년에 한 번 거둘 목적으로 뭐다? 1년이란 숫자가 나왔어요. 2년 하면 틀린다고요. 1년. 1년에 한 번 거두려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 이 숫자 꼭 기억해야 돼. 요건이 얼마? 이거 5번 출제된 거예요. 5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일 때는 어떻게 바뀌어? 부과한다. 70만 원일 때는 부과한다. 요건이 뭐다? 50만 원 이하. 숫자 50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점 하면 뭐다? 5를 생각해. 5점 빼러가자. 5점 빼러가자. 점이 바글바글해. 답 빼면 기가 빠진다고 그래. 점 몇 개만 빼는 거야? 하나? 1년. 점 하나 빼는데 50만 원. 점 면세점 하면 5점 빼러가자. 5의 숫자가 5가 점 몇 개만 뺀다? 하나. 1년 이내. 5점 빼러가자. 이렇게. 제가 옛날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각끼리 45명인가 대천내수욕당 1박 2일 갔어요. 네? 봉사활동 기타 등등. 여자반, 여학생반, 남자반이었어. 한 여학생이 나를 쫓아다니더라고. 좀 튜브 좀 태워주면 안 되냐. 파도가 막 치잖아. 그래, 와, 친구잖아. 탁 엎어놓고 그냥 얼마나 체중이 많이 넘어가는지 튜브가 막 뒤집어져. 퍽 이렇게 태워줬어. 등을 탁 엎었어. 뒤에 딱 보니까 왕점이 있는 거야. 이만한 점. 나만 알았지. 점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하니까 좀 만날 수 없네. 내가 그랬어. 좀 등에 점 빼고 오라고. 그래서 진짜 점 빼고 왔어. 그 여학생. 얼마 들었지? 50만 원 들었대. 왕점. 뿌리까지. 그런 웃지 못할 사연이 있어요. 추억 속의 연인입니다. 그죠? 추억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땐 친구니까 막 엎어놓고 뭐 해도 그냥 친구야. 자, 그 다음 04번 취득세의 부가세. 부가세가 뭐다? 붙여서 내는 세금.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그럼 본세에 법을 만들어서 붙여서 내는 세금을 우리는 뭐가다? 부가세. 그럼 부가세가 붙으면 세금이 늘어난다 그랬죠? 본세에 붙여서 낸다. 부가세. 일명 부가세는 기생충세예요. 사람과 붙어서 기생은 존재하죠? 그래서 현행법에 몇 개가 있다? 2개. 그럼 취득세는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죠. 능력이기 때문에 둘 다 붙입니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 자, 430쪽 취득세의 부가세. 그럼 몇 개? 1번, 2번. 율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쩌고 저쩌고는 나중에 배운다고요. 농어촌 특별세와 2번 지방교육세는 혼자서는 거두지 못해요. 일명 사람과 붙어서 사는 기생충세입니다. 그래서 본세에 따라다니는 부가세 둘 다 붙는다.
이유는 뭐라고?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 기초과정에서 배웠네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우리 한 장짜리 있죠? 끝났잖아요. 이제 이거 옆으로 가는 거 이거 조세 총론이에요. 제목이. 이거 한 장짜리 옆으로 가는 거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제 옆으로 기본사항을 정리하는 거예요. 봤어요? 자, 취득세 한 장짜리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자, 마무리 짓습니다. 이걸로. 자, 첫 번째 1번 취득세. 취득세는 본세, 독자적으로 징수하는 독립세. 그리고 1번 취득세는 뭐다? 지방세. 그 다음 두 번째 과세 주체.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는 누구다? 힘센 자, 특광도. 납세지는 지자체 재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재지다. 주소지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뭐다? 취득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럼 취득 행위는 몇 개다? 13개 딱 적어요. 소유권 취득으로서 13개에 해당하는 취득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럼 취득하는 행위는 몇 개가 있다? 13개.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게 몇 개다? 13개를 취득했을 때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를 안 하는 뭐도 있다? 면세점. 그럼 면세점이 나오면 조그맣게 적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그럼 점하면 5점 빼러 가자. 이거 5자가 들어가야 돼요. 50만 원 이하. 자, 다음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뭐다? 취득가격. 취득가격으로 표시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하죠. 그리고 취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물세. 물세는 물건 가액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아주 중요하네. 여기 봐요. 그럼 비례세율인데 비례세율은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그래서 6글자로 차등 비례세율, 4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눈다? 5개. 상속도 있고 징여도 있고 원시도 있고 간주도 있고 5개로 차등 다르게 비례세율. 그리고 붙여서 내는 부가세는 둘 다 붙는다. 2개 다 붙죠? 그럼 우리가 사고 파는 것도 경제활동이에요. 활동 단계. 그래서 취득세는 무조건 무슨 단계? 취득 단계. 그리고 취득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납, 분납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X. 그 다음 징수 방법. 원칙은 뭐다? 신고납부.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 용어는 보통징수.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죠? 미납하면은 마지막은 뭐가 붙는다? 가산금. 그리고 취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리고 거기 괄호 물납 분납 지워버려요. 오탄한 거예요. 이거. 물납 분납은 할 수 없어요. 취득세는. 지워버리고요. 언제 성립한다고요? 취득할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초 강의네요. 자, 그 다음 오늘 프린트. 오늘 프린트는 지난번에 배운 일부와 오늘 배운 일부를 점검하는 프린트네요. 프린트 받았어요? 2장? 2장. 자, 8번 한번 보자고요. 8번. OX로 한번 해봐요. 8번. 자, 원인이 뭐다? 공유. 원인을 먼저 찾아요. 공유. 농지 상관없어요. 공유는 032. 032 23. OX, X. 28 틀렸네. 23으로 고쳐야죠? 자, 그 다음 10번. 10번 해봐요.
10번. 원인이 뭐야? 무상. 무상은 증여잖아. 누가 받았어? 비영리. 무상은 증여니까 언제 받았어? 8.15 광복절. 그럼 비영리는 8이야 15야? 8. 그러니까 2만 붙이면 되지. 28, 35 틀렸네. 28. 그러나 빗자가 없으면 맞는 거예요. 증여는 뭐다? 광복절 8.15. 비영리 사업자는 8. 비가 안 붙으면 35. 자,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요. 점검을. 자, 그 다음 넘겨서 16번. 넘겨서 16번. 원인을 먼저 찾으세요. 원인이 뭐야? 교환. 16번. 교환은 유상이다 무당이다? 유상. 그럼 농지와 아닌 걸로 구분하죠? 그럼 교환. 농지네. 하나 둘 셋 넷 중에 몇 프로? 3%. 그럼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1,분의 30. 이런 식으로 복습하는 거요. 자, 그만하자고요. 그만해요. 자, 주목하세요. 자, 세 번째 시간. 자, 세 번째 시간 뭐 배웠어요? 뭐 배웠다?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걸 배웠다. 그래서 시험은 뭐 위주로 나온다? 사치성 재산. 집중하세요. 집중해야 돼요. 이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계속 반복. 일단은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가지다? 5가지. 글씨가 5글자네. 별, 꼴, 고고고다. 여기서 출제가 된다면 고급주택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 그럼 기초과정에서 고급주택의 범위는 토탈 6개죠? 6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그럼 기초는 중요한 숫자 몇 가지? 4가지. 4가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연 하면 어떤 년? 3, 3만 년. 책에 절대 적으면 안 돼요. 3, 3만 년이라고 이거.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연 하면 3. 우리 집 사람도 이번에 하나 때문에 불합격했어요. 10년 동안 공부해. 이거를 몰라. 아직도.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환장하겠어요. 이제 11년째 도전합니다. 다시. 그러나 그 끈기는 인정합니다. 제가. 근데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자, 그 다음. 이게 안 되면 1년 동안 공부에 올인해야죠. 꼭 하루에 2시간씩만 공부하고 그 다음 꼭 뭐다? 문제풀이부터 이제 도전을 합니다. 9년 배워봐봐. 이론 다 알아요. 본인은 아는 것 같지만 푹 쉬어다 하면 초짜나 10년 나나 도킹 개킹이다. 자기 착각에 들어가요. 자, 이렇게 연 3, 3만 년 만나 땅이죠. 땅값이 2배로 뛰었다. 단독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이사철이라 가운데 7이 들어가야 돼요. 이사철. 복도 많아요. 복층형. 그리고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몇 배로 더한다? 4배. 친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고 막 자랑하네. 누구 배가 아파? 4배. 4배는 8%다. 그럼 4배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표시한다? 중과기준세율의 4배. 과거의 취득세 2%. 이사는 8. 8%. 퍼센트를 물어볼 때는 8%. 배를 물어볼 때는 4배. 기억이 안 나면 혼자 이불 속에서 배 위에다 4배라고 딱 적고 주무셔. 그럼 아침에 거의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왜 무슨 숫자야 이가면 깊은 뜻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은 마지막 납세 절차죠.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이 뭐다? 신고납부. 취득세는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말일부터. 나머지는 60일이에요. 그러나 60일까지 못 기다려. 불안하니까. 그럼 60일 전에 등기 신청을 먼저 하죠. 항상 등기 신청을 먼저 하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하고 가야 돼. 언제까지?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납부. 안 하면 뭐를 붙여? 가산세, 취득세를 늘려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뒤에 지문은 뭐다? 보통징수. 그럼 고지서 딱 날라왔죠? 납기인에 얼마만 내면 끝난다? 120만 원. 미납하면은 납기 후금액을 내야 돼. 이 예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연체이자. 연체이자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가산금. 그리고 취득세 만에 출제됐죠? 면세점 제도가 있다.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얼마이야? 50만 원 이하. 세액이 아니라 가액이에요. 그럼 꼼수 부려 분할 취득하니까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합쳐서 무슨 건으로 본다? 한 건. 그래서 면세점 하면 5점 빼러 가자. 2개 빼면 안 돼. 왕점 하나 1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러데이네요. 여러분들 참 집에 있지도 않고 학원 나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 요즘 뭡니까? 합격자 모임이에요. 다 그저 학원별로. 합격자 모임. 여기 해커스는 다음 주 일요일에 한다고요. 그래서 1년 후에 꼭 합격자 모임에서 얼굴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자, 오늘 세법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